카메라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새벽, 한 의대생이 술집 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고, 곧 폐점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은 남아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계단도, 출구도, 주변 CCTV도 확인했지만, 브라이언 샤퍼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다시는 화면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7살이었던 오하이오 주립대 의대생은 살아있다면 47살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당시 경찰은 100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술집 주변과 하수도, 강가까지 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은 건 단 하나. 그는 들어갔다는 기록뿐이었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은 봄방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엔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고, 미래도 꽤 선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직전, 그는 술집 바깥에서 잠깐 두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향한 듯 보였대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죠. 하지만 폐점 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브라이언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걸었고 아마 먼저 집에 갔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차는 그대로 있었고 방도 그대로였고 여행 비행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구 CCTV 어디에도 남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배경과 맥락.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사우스 캠퍼스 게이트웨이. 그 안에 있던 2층 술집, 어블리 튜나 살루나에 한 남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름은 브라이언 랜들 샤퍼. 1979년생, 당시 27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대 2학년 학생이었대요. 키는 약 188cm, 밝은 갈색 머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지미 버피들 좋아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말이 주는 단단한 이미지와 달리 브라이언의 그의 몸은 꽤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주 전, 그의 어머니 르네 샤퍼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아버지 랜디 샤퍼와 동생 데릭 샤퍼가 남았고, 브라이언은 장례를 치른 뒤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괜찮아 보였다고 말했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27살, 의대 2학년,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곧 시작될 봄방학 여행.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안쪽에서 어떤 소리를 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던 새벽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친구 윌리엄 플로런스와 함께 술집을 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친구 메러디스 리드도 합류했대요. 이들은 콜럼버스 캠퍼스 주변에서 여러 잔을 마셨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어블리 튜나 살루나였습니다. 이 술집은 건물 2층에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입구 쪽에는 CCTV가 있었고, 그 카메라는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의 출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새벽 1시 15분쯤입니다. 브라이언이 술집 밖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두 명의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는 잠깐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고, 다시 술집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금요일 밤의 대학가 술집. 친구와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일은 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벽 2시쯤.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브라이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CCTV에는 들어온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직원들, 손님들이 계속 찍혔습니다. 브라이언이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간 장면은 있는데, 나간 장면이 없는 사람. 이것이 이 사건을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붙잡아 둔 핵심입니다. 물론 경찰은 다른 출구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던 구역, 비상구, 뒷문, 직원 통로. 여러 가능성이 이야기됐습니다. 당시 건물 일부가 공사 중이었다는 점도 의문을 키웠대요. 혹시 그는 카메라가 보지 못한 통로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술집 안에서 무언가를 만났을까요? 이 사람은 왜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선택을 했을까요? 애초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깊게 남는 장면은 브라이언은 여자친구 알렉시스 와고너와 함께 봄방학의 마이애미로 떠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표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꽤 진지한 사이였다고 말했대요. 알렉시스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전화가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지 않고 신호가 간 적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 하나가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요? 어딘가 살아있다면 받을 수도 있는 전화. 하지만 끝내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도 컸습니다. 경찰, 가족, 친구들. 콜럼버스 일대와 주변 지역을 뒤졌고 실종 전단도 뿌려졌습니다. 브라이언의 계좌, 휴대전화, 여권,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살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결정적인 흔적은 나오지 않았대요. 당시 27세였던 의대생은 수백 명이 오가던 술집에서 마치 카메라의 사각지대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아픈 건 이 사건 뒤에도 가족의 비극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랜디 샤퍼는 아들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2008년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와 관련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들이 사라지고 아버지까지 떠난 집. 남겨진 사람들은 답이 없는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브라이언 샤퍼는 그날 밤 정말 술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CCTV가 놓친 단 몇 초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의 빈칸보다 더 어두운 빈칸이 그 건물 안에 있었던 걸까요? 2006년 4월 1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어글리 튜나 살루나. 한 의대생이 술집에 들어갔고 출구 카메라에는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건은 미국 실종 미스터리 기록실의 가장 조용하고도 불편한 페이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술집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기록 속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남게 됩니다. CCTV는 분명히 그가 들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었대요. 새벽 1시 55분쯤 에스컬레이터 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브라이언. 그런데 2시가 지나 술집 문이 닫히고 손님들이 하나둘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에는 그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실종으로 봤대요. 술에 취해 다른 출구로 나갔거나 친구들과 엇갈렸거나 어디선가 잠들었을 가능성. 그런데 영상이 문제였어요. 출입구 CCTV는 손님 대부분을 잡아냈는데 브라이언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입장 기록은 있는데 퇴장 기록은 없는 영수증처럼요. 계산대에는 $40짜리 술값이 남아있고 포상금은 $25,000에서 $100,000까지 언급될 만큼 커졌지만 단서의 수익률은 0%에 가까웠다고 해요. 더 이상한 건 그 술집이 완전히 열린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공사 중인 구역이 있었고 직원용 통로도 있었고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죠. 브라이언이 카메라가 없는 길로 빠져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고 쓰레기장, 공사구역, 인근 골목, 병원 기록까지 확인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요. 전화기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은 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실종 뒤 며칠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었대요. 대부분은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지만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아니고 신호가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브라이언이 살아 있었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통신망 오류였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 몇 초의 연결음이 희망이었겠죠. 세율 10%짜리 숫자처럼 차갑게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가능성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브라이언의 삶이 사라질 이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의대생이었고 곧 여자친구와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고 해요. 미래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었고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사라진 거라면 왜 여권도, 차도, 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고였다면 왜 시신도, 혈흔도, 목격자도 없었을까요? 만약 범죄였다면 새벽 2시의 붐비는 술집에서 어떻게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요?
브라이언 샤퍼 사건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귀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너무 현실적인 장소에서, 너무 평범한 밤에, 너무 많은 카메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술값 한 건, CCTV 몇 분, 포상금 10만 달러짜리 미제 사건일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로 나갔을까? 정말 나가긴 한 걸까?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브라이언은 술집 안에서 무슨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카메라가 보지 못한 문으로 빠져나갔을 거라고요.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결론 하나가 남았습니다. 브라이언 샤퍼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밤 나가는 장면만 사라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1일 새벽 브라이언은 새벽 1시 55분쯤 술집 앞에서 두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CCTV에 찍혔대요.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술집은 새벽 2시에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도 나왔고 손님들도 나왔고 직원들도 정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브라이언만. 출입구는 사실상 두 개였습니다. 손님들이 쓰는 정문, 그리고 공사구역 쪽으로 이어지는 통로. 정문 쪽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브라이언이 다시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한 개뿐이죠. 카메라가 보지 못한 길. 그런데 그 길은 당시 공사구역이었고, 일반 손님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브라이언이 술집에 들어간 시간은 약 새벽 1시 15분.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은 약 1시 55분. 실종이 확정적으로 갈라지는 시간은 새벽 2시 전후. 고작 45분. 길게 잡아도 1시간 안에 한 사람이 도심 한복판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CCTV는 그를 들어가는 사람으로는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사람으로는 단 1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은 손익처럼 따져보면 답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도망이라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브라이언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면 얻는 건 새 인생 한 개일지 몰라도 잃는 건 의대 과정, 가족, 약혼에 가까웠던 여자친구,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직후 겨우 붙잡고 있던 삶 전체였죠. 이를 얻기 위해 4개, 5개의 핵심 인생을 버린 셈입니다. 범죄라면 또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술집 안에는 사람이 많았고, 폐점 직전이라 직원도 움직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브라이언을 해쳤다면 시신을 옮겨야 하고, 목격자를 피해야 하고, CCTV 동선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은 3배, 4배로 늘어나는데 남는 이익은 거의 0에 가깝죠. 가장 현실적입니다. 공사구역, 술, 새벽 2시, 복잡한 건물 구조. 하지만 이것도 이상합니다. 건물 수색이 이어졌고 쓰레기장과 인근 지역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단순 추락이나 갇힘이었다면 며칠 안에 냄새, 흔적, 소지품 중 하나는 나와야 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휴대폰도, 지갑도, 옷도. 결정적인 단서가 공개였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샤퍼 사건의 핵심은 어디로 사라졌나가 아니라 우리가 출구라고 믿었던 것이 정말 전부였나 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CCTV를 완벽한 감시자로 믿었습니다. 찍히지 않았으니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메라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아주 좁은 각도의 구멍에 가깝습니다. 99%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1%가 비어 있으면 사람 하나가 그 안으로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기묘합니다. 브라이언이 술집 안에서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기록이 그걸 끝내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1%의 사각지대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겁니다. 가장 강력한 단서는 영상이었지만 가장 잔인한 함정도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는 들어왔다. 하지만 나간 적은 없다. 그런데 진실은 어쩌면 훨씬 더 차갑습니다. 브라이언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을 수도 있고, 혼자였을 수도 있고, 아무 일 없는 척 문 하나를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봐야 했던 카메라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무리. 그날 밤 이후로 브라이언 샤퍼의 이름은 한 사람의 실종을 넘어 우리가 믿고 있던 기록의 틈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았대요. 지금은 거리마다 CCTV가 있고 휴대폰 위치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번호 인식까지. 사람은 쉽게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도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모든 카메라가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은 것뿐이었을까요? 브라이언은 술집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그런데 출구 화면에는 끝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사고였을 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 건물 안에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었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댓글로 브라이언이 정말 술집 안에서 사라졌다고 보는지 아니면 CCTV가 놓친 출구가 있었다고 보는지 알려주세요. 언태부의 괴담 라디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조용히 눌러주세요. 브라이언 샤퍼 사건의 시간표와 공개된 단서 정리는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기록실에서는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시작된 더 깊고 차가운 실종의 밤을 열어보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우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